선생님이 딥독 매일매일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럼 매일매일 숙제가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우선 하나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온 거 맞는지 볼게요. Relative perspective. 자, relative perspective 서술 시점은요. is a powerful tool.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느 범주에 있어서 in storytelling에 있어서요. Because it shapes. 자, 그건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shape, 형성하다라는 뜻이죠. 자,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story. 자,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형성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whose story it is.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affects, 영향을 미치죠. What the story becomes.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Imagine a story.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Told from the viewpoint. 자, 말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the viewpoint, 관점입니다. 근데 어떤 관점? 신데렐라의 evil stepsister, 이복 언니의 관점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래요. 자, 신데렐라가 어때요? 신데렐라 맨날 청소하고, 네. 맨날 불쌍하게 있다가 갑자기 파티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 가는데 유리구두 신고 갔는데 뭐 12시까지 돌아와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신데렐라의 이야기의 관점이 아니라 신데렐라의 이복 언니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어떨 것 같아요? 질투하나겠죠. 너무 예쁘고 그리고 항상 뭐 사람들이 다들 보살펴 주려고 하고 면 본인은 맞아요. 질투가 날 수 있겠죠. 자, the narrative. 이 이야기는요. 의지, 뭐뭐일 겁니다.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have a different tone. 다른 분위기를 가질 거예요. 자, a famous example of different narrative perspectives. 자,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different, 다른 서술 시점에 대한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changing a story, 이야기를 바꾸는. 자, 그게 바로 The Novel, 자, 소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설이냐면요. The Wonderful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이래요. 자, by 리먼 프랭크 바움에 의해서 쓰여진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인데요. In the story, 이 이야기에서 the reader, 독자는 follow, 따라갑니다. 도로시의 여정을요. 자, 여행하는, through, 여행하는 이라고 해석해줄게요. The magical land of Oz. 자, 오즈의 땅, 마법의 땅을 여행하는 도로시의 여정을 따라가요. 이 책은 to find her way home. 집으로 가는, 이제 그 마법의 땅을 이용해서 가는 여정을 따라가는데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 책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수년 후, many years later, 수년 후에 조지 맥기울이라는 사람이 wrote a novel, 소설을 썼대요. 근데 perspective of the evil character, 서쪽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사악한 서쪽 마녀의 관점에서 서술을 한 책을 하나 쓴 거예요. 자, 그랬더니 readers, 독자들은 도로시가 집에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따라서 가는 오즈의 마법사 책만 읽었다가 이게 사악한 마녀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신기하게 책을 쓸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사서 읽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readers were given a completely different understanding. 자, completely, 완전히 different, 다른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책은요, offered, 제공했어요. fresh, 신선한 point of view, 관점을 제시했어요.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on her motivation, 동기에 대해서요. 이 사악한 서쪽 마녀의 동기와 action,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자, instead of being seen as evil, 악한 존재로 보는 대신에 readers, 독자들은요, could understand her effort. 그녀의 노력을,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노력을 알 수 있었대요.
to protect the things.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는. 내 거 지켜야 돼. 이거는 내가 꼭 보존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지키려는 나쁘게만 본 게 아니라 그 사악한 마녀의 노력, 적극성 이런 걸 보게 됐다는 거죠. That are important to her. 그녀에게 중요한 것들을 지켜내려는 그런 걸 알 수 있었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내용이 좀 어렵죠? 쉽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려워요. 맞아요. 이거 어려워요. 자, 가봅시다. 17페이지. 바꿔볼까요? 문제 풀었어요? 풀어야 돼요? 네, 같이 풀어봅시다. 선생님이랑. 자, 보세요.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1번? 글에 따라 다양한 서술 시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단편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볼까요? 4번? 오케이. 서술 시점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왜냐하면 도로스의 관점에서 쓴 이야기, 서쪽 마녀에서 관점에 쓴 이야기, 이런 관점에 따라서 독자에게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진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자, 1번에 이제 딥독 체크 볼게요. Whose story it is.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affect, 영향을 끼친다. What the story becomes.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글쓴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글쓴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2번 작가에 따라서 글의 장르가 결정되나요? 글의 장르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4번 선호하는 시점이 다른가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죠? 1번 맞아요. 화자에 따라서 그 주인공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화자라고 했습니다. 주인공, 화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뭐예요? 오케이, 머규레 왜 그 소설을 썼니? 알 수 없죠. 자, 계속 가볼게요. 18페이지. 자, 선생님 5분 줄게요. 풀어봅시다. 요 바닥. 자꾸 앞에 보고 싶죠. 근데 앞에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요약하는 거라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은 자꾸 쉽다 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 매일매일 독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고 할게요. 립독책 매일매일 들고 오세요. 알겠죠? 네. 네.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어? 1분 40초 남았는데 그러면 가볼게. 선생님 가볼게. 자, 갑시다. 자, relative perspective. 자, 서술적 시점은요. shapes 형성합니다. the readers 독자들의 understanding 이해를 형성하죠.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요. 자, in the world of Cinderella. 신데렐라의 이야기에서는요. 신데렐라's evil stepsister. 신데렐라의 이복 언니의 viewpoint,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라 했어요. The narrative would have different tone. 또 다른 시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tone이라는 건 시점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예시가 더 나왔죠. In the world of Oz. 자, 지금 오즈의 마법사에서 원래 이야기는 독자들이 readers follow Dorothy's journey. 도로시의 journey를 따라가죠. 뭐 하면서 magical land. 자, 오즈의 마법사의 마법의 땅을 여행하는 여정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을. 자, 근데 서쪽 마녀, Wicked Witch of the West. 서쪽의 사악한 마녀의 관점에서 보면 readers,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녀의 desire, 욕망을요, 노력을요, protect, 보호하려는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her. 그녀에게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1번에 그녀는요, try to look at this situation from different. 자, 그녀는요, 보려고 try to, 노력해요. try to look, 보려고 노력합니다. this situation, 이 상황을요. from a different, 다른 perspective, 관점에서요.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녀는요, shapes, 형성합니다. 미래를요. careful planning, 신중한, careful, 신중한 planning, 계획과 hard work, 노력으로. 힘든 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노력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his motivation. 자, 그의 motivation, 동기는요. succeed, 성공하려고 하는 그의 동기는요. stems from, 비롯이 됩니다. a desire to provide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을 provide, 부양하려는, 먹여 살리려는, 부양하려는 desire, 열망에서 stems from,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he made an evil. evil이 무슨 뜻이에요? 사악한. 사악한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pure, 그죠? 자,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건, 반대되는 건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의심스러운은 뭐예요? questionable. questionably. 이거 의심스럽게란 뜻입니다. 의심스럽게. 좋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20페이지, 21페이지 문제 풀어오는 거예요. 20, 21페이지 문제 풀어오세요. 그럼 선생님이 월요일날 이거 다 체크할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24페이지 되어 있죠? 맞나요? 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내용 해석한 거 맞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집에서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봤을 때. 물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뭐죠? 그럼 뭐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작업을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순서 배열이 3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을 가지고 가볼게요. 자, speaking, 말하는 거. multiple language, 다국어를, multiple은 여러 가지니까 다국어,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아랍어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친구들 있죠. 러시아어도 하고. 선생님 친구 중에서 아랍어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러시아어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걸 전공해서요.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서 그 러시아 선주들, 저쪽 중동 쪽 선주들이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언어를 잘하면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래서 다국어를 구사하는 거 is challenging. 어려워요. 어렵죠.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얘는요, move to 이주했어요. 헬름스토르프, Germany. 독일 헬름스토르프로 이주를 했어요. 언제? 2015년. 자, 그녀는요, 모든 대화를 시작했어요. By saying, 말하면서요. I'm sorry, 죄송합니다. My German is still not very good. 제 독일어가 아직 좀 서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this, 이건 told, 말하는 거였어요. German, 독일어 speakers, 사용자들에게 that 이하를요. She was not fluent, 유창한이란 뜻이죠. 자기가 유창한 독일어를 하지 않아서요. And might not catch everything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걸 캐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겠죠. 이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죠. 자, it was a request, 요청이었습니다. That, 어떤 요청? 사람들에게 speak more slowly, 좀 더 천천히 말해달라고. And 그리고 clearly, 좀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To help her understand, 자신이 이해하는 걸 도울 수 있도록요. 자, she continued this, 계속했어요. For almost a decade, 거의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I'm sorry, my German is still not very good.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자, recently, 최근에 Yang은 went to a job interview. 면접을 보러 갔어요. job을 구하려고요. And apologized. 양해를 구했죠. For her less than perfect German. 완벽하지 못한 지금 독일어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했잖아요. 자, to her surprise. 그런데 놀랍게도 one interviewer, 한 면접관은 was confused. 혼동스러워했어요. By her remark. 그녀의 발언이요. 그리고 said her, 그녀한테 말했죠. German was quite good. 독일어 실력이 꽤 좋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 말을 한 거죠. 자, 얘는요, wondered, 궁금했죠. Even if, 비록 일지라도. Her German wasn't perfect. 자, 자신의 독일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didn't it matter? 그게 중요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이 약간 그래요. 좀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선생님이 그 얘기 했나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파리채로 엉덩이 맞은 이야기 해줬나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파리채로 엉덩이를 엄청 많이 맞은 적 있어요. 근데 왜 맞았냐면요. 이유는 이렇게 네모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칸이 있으면 그 네모칸 안에 글씨를 아주 정확하고 예쁘게 칸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적어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지워요. 계속 써요. 계속 지웠다 쓰고 공책에 막 빵꾸가 나.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네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두드러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엄마가 바로 회초리를 엉덩이를 막 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이후로 약간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막 지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한 번에 쓸 때 좀 최대한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되게 좀 약간 완벽주의자인 성향이에요. 선생님 사실 선생님 주말을 엄청 기다리거든요.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가 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순공할 수 있는 시간, 순수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엄청 기다려요, 선생님. 그래서 토요일에는 순공 6시간에서 8시간 바로 때립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거 읽으면 스스로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맞나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이제 스스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독일어가 항상 유창하지 않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를 너무 옥죄였던 건 아닐까?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자, 그래서 a couple of hours after the interview. 자, 인터뷰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났어요. She got called back. 전화를 다시 받았죠. To meet the CEO. CEO를 좀 만나보라고. 자, CEO를 만나보라는 건 거의 이제 일자리를 거의 다 구했다는 뜻이에요. 자, this time, 이번에는 she didn't say anything.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About her German skills. 자신의 독일어의 실력에 대해서요. Later, 나중에 she was offered the job.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자, after reflecting on it,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she realized, 깨달았죠. That striving for perfection. 자, 완벽, perfection. 완벽을 위해서 striving, 고군분투,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거. was setting, 자,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unrealistic, 비현실적인 standards, 기준을 for herself,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도 하루아침에 잘할 수 없어요. 선생님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원을 다녔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선생님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좀 넘게 계속 선생님도 공부를 해왔어요. 선생님 영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게 재밌는 거지. 그냥 보는데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영어는 그리고 꾸준히 해야지 늘어요. 언어라서.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2번 보세요. 자, causing, 야기하는 거. embarrass, 당혹감을 느끼도록 야기하는 것. 자,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 있죠.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비현실적인 기준을 스스로에게 설정하면 스스로를 너무 옥죄면 될 것도 안 돼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딥독 체크 1번 한번 해봅시다. 이 is은 뭐예요? 한글로 쓰려면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죠? 자신의 미숙한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이 is은. 자, 이거죠. 이거 보이나요? 항상 대명사 it 보면요. 답은 이거예요. She didn't say anything about her German skills. 자, 항상 대명사는 앞문장, 바로 앞문장을 가리키거나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는 명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녀는 독일어의 실력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잡을 구했죠. 맞나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도 직업을 구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완벽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건 지금 내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예쁘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답을 한글로 예쁘게 좀 적어볼게요. 자, 자신의 미숙한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면접에 합격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디스. 이건 계속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C는? 10년 동안이나 자신의 독일어 실력이 좋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자신의 미숙한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죠,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캐치는 독일어 사용자에게 유창하지 않아서 너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캐치하지 못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듣는. 그렇죠.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리마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왔죠. 한 면접관은 그녀의 발언에 의아해했고, 네 독일어 실력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리마크가 발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주목, 평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외워주세요. 자, 26페이지 갑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자, 얘는요, 헤름스트로프로 2015년에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뭐를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독일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요. 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나요? 대박. 그죠? 자, 최근에 얘는요, 인터뷰하러 갔죠. 그리고 덜 완벽한 독일어에 대해서 뭘 했죠? 양해를 구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괜찮은데? 굿인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CEO를 만나보라는 전화를 다시 callback 받았죠. 그리고 job 구했죠. 자, 좋아요. 자,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창한이란 단어가 뭐예요? fluent. 유창하게 독일어를 하는 건 베를린에서 잡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베를린, 독일이죠. 자, inconvenience 밑줄 불편이라고 적으세요. 자, delay, 지연에 대한 지금 불편에 대해서 뭐 했을까요? 그들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라고 뭐 했을까요? apologized, 사과를 했겠죠. 불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그 불편에 대한 사과를 했죠. 자, 그녀는요, her sister's wedding, 그녀의 동생의 웨딩이 결혼식 참석을 해야 돼서 day off, 하루 좀 쉬겠다고 뭐 했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단어 보세요. 뭐 했을까요? wondered는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청했겠죠. 맞아요. 그녀는 하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자, multiple이 선생님 뭐라 했어요? 여러 가지, various. 자, 그 course는요, 그 과정은 covers, 다룹니다. multiple topics, 여러 주제를요. related to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자,
learning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요, 어려웠지만, 여기서 challenge, 도전을 한다는 건 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이란 단어가 뭘까요? 오케이? tough, 힘든. 자, 근데 그녀는 즐기고 있어요. 자, 숙제 갑니다. 자, 숙제. 오늘 숙제는요, 선생님, 숙제 언제 확인한다고 했죠? 그렇죠. 딥독을 항상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알겠죠? 자, 28, 29페이지가 숙제예요. 28, 29페이지 숙제예요. 자, 28페이지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어 읽고 끊어 읽고 주어도 주어 동사 찾고 그리고 해석. 해석하고. 그렇죠. 자, 갈게요. 자, 선생님이 카톡을 보내놓을게요. 자, 월요일 과제 안내. 자, 딥 1번. 딥독 책은 매일 들고 다닙니다. 그럼 문법 책은요? 딥독 책, 문법 책 둘 다 매일 들고 다닙니다. 자, 2번. 자, 숙제, 딥독 숙제는 28, 29. 아니다. 문제 푸는 것도 있었죠? 네. 20, 21. 20, 21. 그리고 28, 29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 한번 볼까요? 숙제한 거 좀 볼게요. 네, 명사적 문법 풀어오라고. 자, 워크북 맞아요. 지금 워크북 40페이지까지 다 되어 있죠. 43페이지까지. 네, 워크북 43페이지까지 정리해 오세요. 자, 플러스 워크북 43페이지까지 정리해 오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월요일, 선생님 부사적 용법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그걸 한번 보고 선생님이 지난 앞 시간 말고 수요일 말고 월요일 영상을 보세요. 월요일 영상을 보면서 보고 공부한 후 부사적 용법 워크북 문제를 풉니다. 자, 알겠죠? 자, 근데 선생님 잠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머 책 있는 사람 있어? 부사적 용법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 오늘 숙제하기 전에 한번 도움을 좀 줄게요. 부사적 용법 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그럼 다음 주에는 계속 딥독하고 문제 풀고 딥독하고 문제 풀고 딥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요.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형태가 뭐라고 했죠? 투부에다가 맞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문장에서? 수식, 그죠? 근데 뭘 수식? 그죠? 자, 좋아요. 가봅시다. 자, 오늘 2월 21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부사적 용법 복습이에요.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태는요. 항상 뭐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꼭 기억하기.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은 부사처럼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걸 to 부정사라고 하죠.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부사? 문장에서 부사가 무슨 역할 하지? 형부, 나랑 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요. 동문,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이게 부사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부사적 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1번, 목적이에요. 자, 이건 동사 수식이에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돼요. I bought, 나는 샀다. This toy, 이 장난감을. 왜? To make my daughter happy.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자, 이번에 결과는요. 말 그대로 결과를 나타내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처럼 그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자라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해석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다 적용시키나요? 맞아요.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엄청 다양해요. 하지만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번 보세요. 감정의 원인. 해피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감정의 원인의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감정을 나타내긴 하지만 결국에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미는 아이가 누구죠? 형용사를 꾸미는 아이. 형용사가 꾸미는 아이 말고 형용사를 꾸미는 아이가 누구죠? 부사.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 있는 거예요. 형용사를 꾸미는 아이는 부사예요. 그러면 부사 역할이죠. 나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매우 기쁘다. 나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서. 자, 이게 핵심이죠. 돌아와서. 뭐뭐 해서, 뭐뭐 하여. 기쁘다. 매우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조건. 조건은요, 항상 이렇게 처음에 쓰여요, 보통. 그래서 뭐뭐 한다면, 본다면 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본다면,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본다면 너는 그가 단지 3살밖에 안 됐다는 걸 믿을 수 없을 거야 라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to see him paint. 하지만 to 부정사의 역할은 이제 이거는 그럼 무슨 역할이에요? 이거는 부사적 용법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그쵸? 문장 전체 수식이에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이라고 보통 해석이 돼요. 그리고 쉼표 있는 거 보이죠? 쉼표 동그라미 할까요? To see him paint. 뒤에 쉼표 있죠? 이 쉼표가 있다는 건 바로 뭡니까?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 덩어리라는 거죠. 부사 덩어리. 부사 덩어리야 나는. 나 쉼표로 끝났어. 이제 문장 새로 시작할 거야. 하지만 난 이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을 꾸며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형용사 수식이죠. 형용사 수식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사. 그래서 이거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 레슨은 근데 해석은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해 줍니다. 뭐뭐 하기에. 그 단어는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 단원은 이해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자, 판단의 근거입니다. 판단의 근거는요. 똑똑함에 틀림없다. 자, 그녀는 똑똑함에 틀림없다. 왜? 왜? 내가 판단하는 근거를 to 부정사로 쓴다라는 거예요. 왜? 왜 똑똑해?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다니, 그 문제를 풀다니 똑똑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죠. 그 문제를 풀다니 똑똑함이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 독해하는 이거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아마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니 뭐 이렇게 있어요. 와, 뭐지? 라면 종류보다 더 많죠? 자, 그래서 다양하지만 내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 해석에 맞춰서 내가 무조건 해석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말에 공부하고 월요일에 선생님이랑 봅시다. 고생했습니다.